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15년 ICLR에서 발표된 VGG넷입니다. 저자는 옥스퍼드대의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이고, 논문 제목은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 매우 깊은 합성급 네트워크. 네, 이런 뜻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3 곱하기 3 필터 하나만 쓰면서 16에서 19층까지 깊게 쌓았더니 성능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VGG넷을 메인으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곁들여서 좀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같은 해 발표된 논문으로 VGG넷이 왜 학습하기 어려웠는지 이해하는 맥락에서 짧게 다루겠습니다. 이건 배경입니다. 구글 르넷과 같은 해 나왔는데 구글넷은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리뷰를 했는데 인셉션 모듈을 사용했는데 억시러리 클래스파이어를 썼고 파라미터가 단순하게 500만 개로 성능 면에서는 1등을 했고 VGG넷은 당해에 단순성을 택했습니다. 구조의 단순성을 택했습니다. 복잡한 구조 없이 3 곱하기 3 필터 하나만 쓰면서 최대한 깊게 쌓으면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파라미터가 좀 많았지만 2위를 달성했습니다. 1억 3,800만 파라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쌓을까 구조를 좀 복잡하게 했었고 VGG넷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깊이 쌓을 수 있을까 2015년 그러니까 VGG넷이 나온 2015년에는 알렉스넷이 8층 기준으로 근데 VGG넷은 그거를 16에서 19층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늘렸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VGG넷의 핵심은 3 곱하기 3 필터 하나만으로 깊게 쌓으면 성능이 얼마나 어디까지 늘어날까. 우선 왜 3 곱하기 3을 했는가. 3 곱하기 3은 공각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최소 크기로 현재 픽셀, 상하좌우, 대각선 4개, 총 9개 픽셀. 이보다 작으면 공간관계를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인 3 곱하기 3으로 하였습니다. 3 곱하기 3 2개를 쌓으면 수용 영역이 5, 그러니까 5 곱하기 5, 3 곱하기 3을 3개 쌓으면 수용 영역이 7 곱하기 7이니까 그럼 처음부터 7 곱하기 7 하나를 쓰면 되지 않냐. 3 곱하기 3 3개랑 7 곱하기 7 하나를 비교했을 때 첫째, 비선형성. 렐루를 3번 통과하고 1번 통과하고 의사가 결정의 경계가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파라미터 수가 비교했을 때 3 곱하기 3 3개를 쌓는 게 45%가 적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또 더 좋고 그래서 논문 테이블 1에 있는 거를 캡처를 했는데 맨 왼쪽에 컨피규레이션 A는 11 웨이트 레이어 맨 오른쪽 2는 19층 19 웨이트 레이어입니다.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겠는데 첫째는 채널 수의 패턴 64, 126, 256, 512, 512 엑스프를 거칠 때마다 채널 수가 2배씩 증가합니다. 공간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채널을 늘려서 정보량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컨피그레이션 C와 D를 비교하는 것인데 C는 16층이지만 중간에 1 곱하기 1 컨볼루전 레이어를 포함하고 D는 16층 전부 3 곱하기 3 성능은 D가 더 좋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곱하기 3이 공간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최소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 곱하기 1 컨버전 레이어는 비선형성을 추가하지만 공간적 맥락을 못 잡기 때문에 공간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3 곱하기 3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RN을 제거를 했는데
알렉스넷은 효과가 있었지만 더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VGNet은 LRN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ALRN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VGG16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컨피규레이션 D, 여기에 컨피규레이션 D인데 컨볼루전 레이어 13개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 그래서 16층입니다. 파라미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 많은데 컨볼루전 레이어에서는 이제 컨볼루전 레이어 13개에서 파라미터가 13밀리언,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3개에서의 파라미터가 124밀리언,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VGNet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전 레이어, 그러니까 특징 추출은 효율적인데 분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제 분류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합니다. 배치 크기 256, SGD 모멘텀 0.9, ATK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수, 드롭아웃은 0.5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만 적용했습니다. 학습률은 0.01에서 시작해서 검증 오류가 정체되면 나누기 이제 10을 하고 총 3회 줄였고 74회 폭 학습을 했습니다. 구글넷이 일주일 내 학습되던 거에 비하면 이제 엔비디아 타이탄 블랙 4개로 2에서 3주, 파라미터를 비교했을 때 27배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초기화 전략, 19층 네트워크 랜덤 초기화하면 기울기 소실로 학습이 안 됩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데 1단계 처음에는 컨피그레이션 A, 그 11층을 먼저 랜덤 초기화로 학습을 하고 B, C, D, E를 학습을 할 때 처음 4개 컨볼루전 레이어와 마지막 3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A의 가중치로 초기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서 VGNet이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자비에르 H 초기화가 표준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습 테스트 스케일 전략인데, 학습 스케일과 테스트 스케일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학습 스케일은 원본 이미지를 최단 변이 S가 되도록 리스케일한 후 224, 224로 자르고, 그 다음에 고정 스케일 S를 256 또는 384로 고정을 하고, 스케일 지터링 S를 256에서 512 범위에서 랜덤 샘플링. 이제 스케일 지터링이 훨씬 좋은데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학습해서 실제 이미지의 다양한 스케일에 강해집니다. 고정 스케일 대비 탑 1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약 1에서 2% 향상이 됐습니다. 테스트 전략입니다. 댄스 에벌루션, 멀티 크롭 에벌루션을 둘 다 쓰고 평균을 냅니다. 두 방식은 경계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상부적으로 작동합니다. 댄스만 쓸 때보다는 약 0.2% 추가 향상이 있었습니다. 논문 테이블 3에 있는 걸 이제 캡처를 했는데 단일 스케일 성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A, 그러니까 11층에서 이 19층으로 갈수록 성능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는데, 첫 번째 비교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C와 D 둘 다 이제 16층인데 11 컨볼루전 레이어를 포함한 C, 그 다음에 전부 3 곱하기 3으로 한 D. 보시면 탑5 기준 8.8, 8.1 16층인데 둘 다 D가 더 좋습니다. 비선형성만 추가하는 1 곱하기 1, 이것보다 공간 맥락을 포착하는 3 곱하기 3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두 번째는 5 곱하기 5 하나랑 3 곱하기 3 2개 논문에서 직접 비교를 했는데, 이제 5 곱하기 5 하나를 3 곱하기 3으로 3 2개로 대체했을 때 탑1 에러 기준 7%가 향상,
깊게 쌓으면서 이제 작은 필터를 쓰는 게 맞다. 실험 결과 논문 테이블 4에 있는 걸 캡처했습니다. 멀티 스케일 성능에 대한 건데 스케일 지터링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D 기준으로 했을 때 탑5가 7.5%, 스케일 지터링만으로 이제 이전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1%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 증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 이제 하나. 최종 단일 모델 최고 성능은 이제 D 또는 E, 스케일 지터링, 댄스 멀티크롭 했더니 탑5가 7.1, 탑1은 24.8. 최종 결과 논문 테이블 7에 있는 걸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VGG와 구글넷 이제 비교를 했는데 탑5 기준 6.8, 6.7, 0.1% 차이 비슷한데 다른 거는 VG넷 첫 번째 두 가지가 다른데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VG넷은 2개 앙상블로 구글넷 7개와 동급을 냈고 이건 이제 단일 모델의 표현력이 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는 단일 모델의 비교를 잘 해보면 VGG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넷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 탑5 기준 이제 7.0%고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1넷 이거 보면 원넷을 보면 7.9. VG넷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포기한 대신 단일 모델 표현력에서 이제 앞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나왔는데 VG넷은 이제 학습에 2-3주가 걸리고 점진적 초기화가 필요했던 이 이유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이제 VG넷의 학습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학습 중 어떤 레이어 입력 분포는 이전 레이어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레이어 19개가 쌓이면 초반 레이어의 작은 변화가 끝 레이어에선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낮춰야 되고 초기화에 민감해집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의 이제 해결책. 각 레이어 입력을 미니 배치 평균과 분산으로 정교화를 합니다. 효과로는 높은 학습률을 사용을 가능하고 같은 성능을 14배 적은 스텝으로 달성. 그 다음에 초기화에 덜 민감하고 드롭아웃이 없어도 됩니다. VG넷은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이제 먼저 만약에 나왔다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레즈넷, 인셉션 V2 이후 모두 깊은 네트워크는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전, 그 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 다음에 렐루 이 순서가 현대 CNN의 표준 이제 하나의 이제 블록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첫 주에 있었던 알렉스넷을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VG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해 구글넷에게 밀려서 이제 2등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트랜스퍼 러닝, 퍼셉추얼 로스, 피처 추출에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구조가 이런 높은 범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논문 리뷰를 하면서 할 건데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VG넷에 대해서 크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3 곱하기 3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잡한 이제 필터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3 곱하기 3 하나만으로 이제 16에서 19층까지 쌓아서 IELTS VRC에서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깊이가 성능을 만든다. 11층, 16층, 19층으로 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번 논문 리뷰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제 구글넷의 그 인셉션 구조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구글넷과 비교를 했을 때 단순함이 범용성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성이 VGNet을 10년 이상 살아남게 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글넷이랑 이제 비교를 하자면 구글넷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보여줬고 VGNet은 단순하게 잘하는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범용성의 측면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